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이 모두 300개죠. 300명의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300명 모두 똑같이 뉴스의 중심에 있는 건 그렇다고 아니겠습니다. 최근 말 그대로 뉴스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분입니다. 네, 신보수 이현주 강공 발언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몸담았던 옛 친정과 지금의 친정은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최근 발언 한마디로 나는 신보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과거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몇 가지 발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시절입니다. 빨갱이 머리는 시대착오적이다. 경제민주화 시리즈 3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동 경제민주화 정책에 상당히 앞장을 섰던 모습이고요. 국민의당 입당한 이후에는 밥한 아줌마가 왜 정규직 돼야 하나 이런 발언을 쏟아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때 아마 우클릭이 시도가 된 것 같고요. 현재입니다. 바른미래당에 소속돼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천재적이라고 평가했고요. 최근 나온 발언이죠. 운동권 출신은 물러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의 이 뉘앙스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나는 신보수다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현주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준비한 자료부터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국민께 사죄하고 뼛속 깊이 반성한다. 이번에는 수첩 인사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결국 김기춘 아바타인 황교안 장관을 공안 총리를 내정해서 수첩 인사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난다. 저는 정말 꿈꿉니다.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게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손학규 대표께 묻고 싶습니다. 손 대표께서는 반문입니까? 친문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통합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비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력을 새로운 정치 질서의 형성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바깥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제가 서두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했는데 300명 모두 이만큼의 뉴스메이커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여하튼 아주 존재감이 무겁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정치 변신. 이것을 보는 우리 정치권은 어떤 손익계산서를 계산하고 있을까요? 강기정 의원 손익계산서를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조언을 좀 해주셔야. 이현주 의원을 보면 참 가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상호 의원이 경로성 철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냥 처음부터 보수로 가든지 국민의당을 거쳐서 지금 가면서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지금 보수의 중심이 없어요. 보수가 좋아하는 어떤 박수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보수를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박수 치는 재미에 지금 홀라당 빠져서 박수 받고 있는데요. 손익계산 꽝입니다. 꽝. 저러다가 어느 날 추락합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치는 부고 기사만 아니면
뭐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여하튼 뉴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정태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전에는 그랬죠.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유권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정보를 얻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것, 특히 이제 결국은 문제는 이제 변신의 문제인데 저는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네. 합니다만 저는 뭐 변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럼 과거의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발언 중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협력이 공유제 여당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권력 만능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015년에는 저분이 대정부 질의에 나와가지고요. 대기업 이익공유제를 대정부 질의 때 얘기를 해요. 주장을 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각이 달라졌는지 자신의 과거의 생각이 무슨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 진짜 이분이 철학적으로 또는 정치적 정책적 사고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이 바뀐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현주 의원의 최근의 발언을 놓고 보면은 다음 총선을 겨냥한 변신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많이들 내고 계세요. 차재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제가 우연히 그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우연히 봤는데 그 영화 소개 이 영화의 제목이 배반의 장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이현주 의원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이현주 의원이 지금 앞서 뭐 신보수 하면서 연일 뉴스의 그 초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계의 장미처럼 지금 한 송이 꽃처럼 아주 뭐 이렇게 반짝 피는 것 같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장미 속에 가려져 있는 이 배반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주 의원은 19대, 20대 다 민주당의 그 간판을 달고 출마를 했고 네. 제가 방금 찾아본 또 이 20대 선거 공보물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 있어요. 경제민주화 사회 안전망 강화 선민을 구하는 희망 사다리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상당 이 부합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내놓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 그러한 생각이 바뀐 것인지, 그럼 바뀌었다면 왜 바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야만 이 배반의 의미를 지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장미가 될 것인지 아니 배반의 이미지를 어떻게 지금 극복할 것인지 정치권의 장미가 되려고 한다면 이 배반의 이미지라는 부분을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현재 지역구에서 벗어나서 보수표가 좀 많이 있는 부산에서 새로운 지역구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최경철 의원께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계세요? 지금 보는 행보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보수 정당으로 오고 싶은 거겠죠. 네. 완전히 박정희는 천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는 이제 완전 유턴을 하셔서 여태까지 왔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도 같은데. 네. 제가 이현주 의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너무 오락 정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사실 정치인은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유권자한테 보여드려서 그 유권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현주 의원이나 뭐 대표적인 세계적 정치인을 보면 트럼프가 대표적이죠. 네. 한마디 트윗에 던지거나 또 한마디 던져서 사람들의 자꾸 마음을 움직이라 하는 결국 오락 정치가 너무 심해지면 결국에는 이게 콘텐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안타깝고 결국 콘텐츠가 없다는 것은 저분이 보수정당으로 간다 한들 저분이 보수정당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또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이성의 영역인데 저분이 아까 울먹이면서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정치가 이성의 영역임을 알고 그 방향으로 가줘야지 유권자들이 신뢰하는 것이지 저분이 저런 식으로 저 길을 계속 간다면 저분이 만약 보수정당으로 온다 한들
계속 저분이 롱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것인지 이러한 의구심은 매우 크게 듭니다. 네. 정치가 이성의 영역에서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감성과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좀 발생한다고 보는데 보수 정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수 정당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오는 것을 반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뭐 국회의원의 그 속내를 뭐 정치공학적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소신을 펴고 싶은 건지 그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본인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2020년도 21대 총선 단거리에서는 아무래도 뭐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나마 이제 아직 젊으시니까 장거리나 계주로 비교한다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일단 19대 때 그때 총선 당선될 당시에는 사실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영입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전문직의 어떤 뭐 그 성향이 없는 이런 분을 영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뒤에 손학규 대표가 또 그 지역에서 전재희 전 장관을 이기는데 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쪽 분이다 또 이런 소문도 있고 다시 또 안철수 그 대표의 또 그 정치 성향을 또 어느 정도 추정했던 분으로서 보면 여러 당을 다니셨는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만 어찌됐든 국민에게 주는 정치인의 이미지 입장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또는 본인의 진심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소신에 대한 그 보수 성향, 이 소신에 대한 국민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신다면 조금 신중한 행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어느 분보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께서는 최근에 이현주 의원의 행보가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저분이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하고 비슷합니다. 나이가 한 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직업도 어쨌든 비슷하게 선택했고요. 물론 시험은 저보다 일찍 붙었습니다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근데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철학과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뭐 거의 세 말, 네 말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예전에 보면 뭐 청년들을 위해서 대폭 올려야 된다 이랬는데 최근에 발언 보니까 뭐 최저임금이 오히려 대기업 갑질보다도 못하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뭐 물론 저는 현실적으로 광명에 있는 데서 다시 지금 당으로는 당선 안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뭐 지금 원래 뭐 고향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대로 안 됩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아마 저는 이대로 의원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네. 아마 정치를 저렇게 하실 거면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현주 의원을 둘러싼 최근 정치권에 나온 발언들 몇 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라고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묻지마 반문은 극우야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조금 전에 강기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형, 경로해서 다 옮겨가고 있는 철새다라고 얘기했는데 밥그릇 옮길 때는 조용히 옮겨야 한다라고 했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엔 지역구를 옮겨도 심판을 못 면할 것이다 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른 당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당과 아무런 협의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당정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당원으로서 당의 소속과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해당 행위가 어떤 특단의 조치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요? 그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민주당 운동권에 실망을 했다. 뭐 그건 좋은데 지금 이제 본인이 새로운 보수 깃발을 들었잖아요. 네. 새로운 보수다. 근데 이제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보수가 박정희 찬양에 머무는
것이 새로운 보수냐. 사실 저는 이현주 의원 우리 바른미래당 처음 합당할 때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 의원이에요. 합당 공신입니다. 네. 1등 공신인데 그때 이제 어쨌든 본인이 이 당의 원내대표 하려고 출마까지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이현주 의원이 좀 깊이 좀 성찰을 하고 바른미래당을 왜 만든 건지 좀 뼈 아프게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합니다. 다음에 본인이 지역구 강명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당과 지역을 옮겨서 해보겠다. 그런 정략적 의도로 간 거죠. 철새도요. 보통 직항하는 철새가 있고 경유 철새가 있는데 이원주는 지금 경유형 철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하고 싶으면 바로 가지. 네? 그러면서 조용태 의원이 훨씬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국민의당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가고 있잖아요. 청년위원 가서 강연할 정도면 뭐. 예.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산 영도가 바닷가지만 거긴 철새 도라지가 아니에요. 네, 아직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남아 있어서일까요? 우리 차재원 교수께서 몇 가지 글을 적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오늘 질문에 보면 바른미래당과 그 친정인 그 민주당은 속내를 어떻게 지금 그 속내가 뭘까 이렇게 질문이 있길래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현주 의원이 반문연대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당신 옛날에는 반점 문재인 쪽 아니었어? 옛날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친문은 아니라도 반문 정도, 반 정도 문재인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가 정체성 밝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종의 그러면 지금 현재 반문연대는 과거의 반점 그러니까 문재인 진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일종의 기회주의지 않냐는 이야기를 아마 손학규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반문은 아마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19대, 20대 총선 때 그러면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 이 당 강령을 지지하면서 그런 공천받고 했던 거, 그럼 그런 행위들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로 또 옆에 지금 강기정 의원 계시지만 이 강기정 의원께서 이 19대 국회 마지막 때 그 테러 방지법 때 이 필리버스터 엄청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때 이현주 의원도 제가 기억하기로 했거든요. 그때도 보면 상당히 민주당의 그런 여러 목소리에 앞장서서 누구보다 했던 분인데 그러한 소신과 이 생각들이 지금 가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민주당 쪽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현주 의원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궁금한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네. 이현주 의원이 아마 부산에 가서 아마 특히 본인이 영도역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영도 지역구 또 지금 영도 지역구 마침 김무성 의원인데 김무성 의원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주공산이니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이 이제는 더 이상 특정 정당이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네. 영도, 그리고 영도하고 중구가 같이 있는데 둘 다 단체장이 다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정태근 의원도 꼭 하실 말씀이 좀 더 있으셔갖고 추가로 답변을 적으셨는데. 뭐 민주당 분들은 관심이 없을 거고요. 네.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손 대표님도 사실은 손 대표님이 얘기할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네. 뭐 다른 사람 시켜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셔서 그런지 송 대표님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더 기사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정치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슨 뭐 반문 연대니 반 누구도 옛날 반 이해창 연대 네. 이런 거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 이념보다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그렇죠. 뭐 이합 집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치라는 게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전에 DJP 연합 같은 경우도 네. 소위 수권적 정권 교체라는 것들을 목표로 내세운 거고 MB 정부도 마찬가지죠. MB 정부는 그 경제 하나는 확실히 살리겠다. 네. 나는 중도 시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반문 연대를 주장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현주 의원이 정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에서 자꾸만 좀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민이, 유권자가 관심을 갖는 이슈인데 어떻게 안 다룹니까? 언론이 증폭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관심이 있는 곳에 언론이 집중을 하고요. 그 집중을 하는 뉴스가 다시 전달되면 그게 다시 또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